시험 전날 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일 시험인데 아직 공부할 게 산더미처럼 남아있는 그 상황 말이죠. 그래서 결국 선택하게 되는 건 바로 밤샘 공부입니다. 근데 이 선택이 우리 몸과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오늘은 한 학생이 3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밤을 새우면서 겪게 되는 24시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3이 되고 첫 3월 모의고사입니다. 문제는 외워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수많은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밤을 새워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존재해요. 이건 거의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24시간 주기의 변화를 말하는데요. 잠들고 깨어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리고 이 시계는 빛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일단 지금은 정신이 또렷하니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통치 시대를 파고들어 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빛을 감지해서 뇌의 특정 부위로 신호를 보내요. 그곳은 상핵이라고 불리는데 쉽게 말해서 생체 시계의 중앙 제어실 같은 곳이랍니다. 이 부위가 송과선에게 멜라토닌을 만들기 시작하라고 지시를 내리죠. 멜라토닌은 수면 준비를 돕는 호르몬이에요. 보통 자는 시간 약 2시간 전부터 체내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와 동시에 시상하부와 뇌간의 신경세포들이 가바라는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해요. 이 성분은 뇌의 활동을 느리게 만들어서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답니다. 평소 취침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뇌가 잠들기 전에는 온도를 낮춰야 하니까요. 그래서 중심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뇌는 아데노신이라는 노폐물을 계속 만들어내요. 이 물질이 뇌의 수용체에 달라붙을수록 피곤함과 주의력 저하가 심해지죠.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네요. 카페인은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솟구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다만 부작용도 있어요. 몸이 떨리거나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답니다. 어쨌든 지금은 암기가 술술 잘 되네요. 현재 수학 공식과 문제풀이는 해마라는 뇌의 영역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이런 기억들이 굳어지면서 대뇌 피질의 장기 저장소로 옮겨가게 돼요. 다행히 이 정보는 내일까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괜찮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잠이 드는 미세 수면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수면 부족으로 촉발되는데 몇 초 동안만 지속되고 예측이 불가능하죠. 잠을 쫓으려고 기지개를 켜봅니다. 이 시점에서는 운동 능력도 타격을 받은 상태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20시간 정도 깨어있던 사람들은 술을 마신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협응력과 반응 속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송과선이 멜라토닌 분비를 멈춰요. 이른바 제2의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하게도 학교에 갈 시간이 되니 기분이 정말 좋네요. 수면 부족은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도파민 수치가 잠깐 동안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상태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여요. 전부 객관식 문제네요. 그런데 서술형 파트가 나왔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생각을 처리하고 새로운 기억과 오래된 기억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잠을 못 잔 뇌는 사실 정보를 토해내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패턴을 찾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백지를 바라보며 좌절감에 빠지네요. 방으로 돌아왔는데 불안하고 짜증이 납니다.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보통은 전두엽 피질이 편도체를 적절히 조절하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랍니다. 침대가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하룻밤 못 잔 정도라면 몸과 뇌가 꽤 빨리 회복됩니다. 우리가 항상 수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죠. 다만 오랫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취침 시간을 계속 바꾸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매일 밤 7시간 미만으로 자는 습관은 온갖 건강 문제와 연결돼 있답니다. 당뇨병부터 뇌졸중, 만성 통증까지 다양하죠. 게다가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수면 패턴은 심지어 학점에도 영향을 미쳐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학점을 받았다고 해요. 다음에 밤샘 공부를 하려고 할 때는 이걸 기억하세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답니다. 하룻밤 만에 완성되지도 않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밤을 새우면서 우리 몸에서는 정말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체 시계는 단순히 잠과 각성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신진대사까지 모두 관여하죠. 해가 지면서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증가해야 하는데 인공 조명 때문에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강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화면을 보고 있으면 더욱 잠들기 어려워지는 거랍니다. 카페인의 효과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각성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최고조에 이르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리죠. 근데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시간이나 됩니다. 즉, 5시간이 지나도 체내에 절반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늦은 밤에 마신 커피는 다음날 아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밤샘 공부를 하면서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시면 각성 상태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박수가 증가하고 위산 분비가 많아져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아데노신에 대해서도 더 알아볼까요? 이 물질은 뇌가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데노신의 농도는 계속 올라가죠. 밤을 새우면 이 농도가 정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아데노신을 차단해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데노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수용체를 막고 있을 뿐이죠. 카페인 효과가 떨어지면 쌓여있던 아데노신이 한꺼번에 작용해서 갑작스러운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카페인 크래시라고 부르죠. 체온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자연스럽게 체온을 낮춰요. 정확히는 중심 체온이 약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집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건 몸의 중심부 열을 사지로 분산시켜서 전체 체온을 낮추는 과정이랍니다. 밤을 새우면 이런 자연스러운 체온 변화 패턴이 깨집니다. 몸은 본능적으로 체온을 낮추려고 하는데 뇌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불일치가 피로감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미세 수면은 정말 위험한 현상이에요. 본인도 모르게 몇 초 동안 잠들었다가 깨는 건데 이게 운전 중이나 중요한 작업을 할 때 일어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건 음주 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해요. 약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깨어 있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수준의 인지 능력 저하를 보인답니다. 이건 많은 나라에서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새벽에 느끼는 제2의 바람도 사실은 몸의 비상 대응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각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와 함께 도파민 수치도 올라가서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건 일종의 착각이에요. 실제로는 뇌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인데 도파민이 그걸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판단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으니까요. 객관식 문제는 왜 그나마 잘 풀렸을까요? 이건 단순 기억 회상과 관련이 있어요. 해마에 저장된 정보를 그대로 끄집어내는 건 비교적 가능합니다. 사실의 나열이나 단순 암기 내용은 수면 부족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어요. 문제는 복잡한 사고가 필요한 서술형이죠. 패턴 인식, 논리적 추론, 창의적 사고는 뇌의 여러 영역이 협력해야 가능합니다. 특히 전두엽 피질의 역할이 중요한데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이 부위의 활동이 크게 둔화돼요. 게다가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나는 기억 통합 과정을 놓쳤습니다. 렘 수면 단계에서 뇌는 낮 동안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기존 지식과 연결시켜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단편적인 정보만 머릿속에 떠다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편도체의 과잉 반응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위는 공포, 불안,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전두엽이 편도체의 활동을 적절히 조절해서 감정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약해져요. 그러면
편도체가 통제 없이 활성화되면서 사소한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짜증이 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랍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느끼는 그 안도감은 정말 실제하는 겁니다. 몸의 모든 시스템이 드디어 쉴 수 있다는 신호를 받으니까요. 근육이 이완되고 심박수가 낮아지고 뇌파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도 소중하지 않게 느껴지죠. 하룻밤 정도의 수면 부족이라면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다음날 충분히 자면 대부분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다만 완전한 회복에는 며칠이 걸릴 수 있답니다. 특히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은 즉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매일 필요한 수면 시간보다 조금씩 덜 자면 수면 빚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누적되면 주말에 몰아서 자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7시간 미만의 수면을 지속하면 당뇨병 위험이 약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또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크게 올라갑니다. 수면 중에 혈압이 낮아지는데 이 과정이 없으면 혈관에 계속 부담이 가해지는 셈이에요. 뇌졸중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게다가 만성 통증도 악화됩니다. 수면은 몸의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인데 이 시간이 부족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죠. 정신건강 측면도 중요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수면 부족과 양방향 관계를 가져요. 수면이 부족하면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정신건강이 나빠지면 또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학점과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명확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평균 학점이 약 0.3에서 0.5점 정도 높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공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효율적인 학습과 정보 처리 능력의 차이랍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학습한 내용을 재정리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버리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도 효과가 반감되는 겁니다. 결국 밤샘 공부는 단기적으로는 시험을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학습 효율도 떨어뜨리고 건강도 해치는 방법이에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듯이 진짜 실력도 하룻밤에 벼락치기로 만들어지지 않는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생체 시계가 안정되면서 수면의 질도 좋아져요.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평소보다 훨씬 적게 자는 것보다는 꾸준히 적당한 수면을 유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랍니다. 이제 6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답이 나왔죠?